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도 몇십 년 만에 뚝딱 일으켜 세우고 또 세계 어느 나라 공항에 가든 한국인들이 줄 맨 앞에 서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제 생각엔 오늘의 인물이 진짜 빨리빨리의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이다 라는 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소중히 한 인물인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재벌회장은 식당에 가면 보통 무엇을 먹을까요? 뭐 돈도 많고 여유 있게 딱 최고의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코스 요리로 즐기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야기할 이 회장은 해외 출장을 가서도 코스, 고급 그런 거 다 제치고 식당에 가자마자 하는 질문이 이거였다고 하죠. 제일 빨리 나오는 게 뭡니까? 식사도 빨리빨리 하던 이 회장님은 사업 시작 5년 만에 한국 수출 기업 1위, 창업 30년 만에 국내 재계 서열 2위에 오르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재벌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몰락도 빨랐는데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내로라 하던 이 거대한 기업은 불과 30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붕괴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안고요. 그들은 어떻게 재벌이 되었나? 재벌 하우. 오늘의 이야기는 시간으로 돈을 번 남자, 셀러리맨 신화, 대우그룹 창업주 김우중 회장입니다. 김우중은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집안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터지면서 생활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북한으로 끌려갔고 남은 가족들은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김우중의 나이는 고작 14살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김우중이 처음으로 시작한 일은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당시 김우중 같은 아이들이 많아서 경쟁이 꽤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김우중은 그냥 열심히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김우중은 다른 아이들이 하지 않은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시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또 신문을 팔면서 손님과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그 잠깐의 시간도 줄이려고 거스름돈을 미리 접어뒀다고 해요. 근데 김우중이 이런 방법으로 돈을 잘 버니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따라했겠죠. 그래서 김우중은 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신문을 먼저 주고 돈은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판매 방법을 바꿨거든요. 외상 판매를 한 거죠. 조금 못 받는 돈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도 어쨌든 빠른 속도로 전부 파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김우중은 사업의 핵심이 시간과 속도라는 것을 간파했던 거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한 김우중은 섬유 수출을 하는 한 중견 무역회사에 들어갑니다. 사실 김우중은 해외 유학을 가서 학자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졸업을 앞두고 장학금을 준 회사 사장이 갑자기 김우중을 찾아와 붙잡고 강복하게 부탁했다고 해요. 6개월만 일해주면 안 되겠나? 당시 그 회사에 영어를 하는 직원이 필요했는데 일손이 좀 부족했나 봐요. 김우중이 유학 준비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부탁을 한 거죠. 김우중은 장학금도 받았던 터라 우선 6개월만 일해보기로 합니다. 이곳에서도 김우중의 일머리가 정말 좋았다고 해요. 복사기가 사용되기 전이라 문서를 일일이 손으로 작성해야 했는데 이게 여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귀찮기도 하고요. 근데 김우중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간을 엄청 소중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김우중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서류에서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든지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싹 써뒀대요. 그럼 그때그때 바뀐 부분들만 적으면 되니까 문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었죠. 훗날 대우그룹을 세운 김우중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벌 수 없다. 시간을 파는 가게는 없다. 하지만 이 회사는 결국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합니다. 회사를 정리하던 사장은 그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던 김우중을 조용히 불러 영국행 왕복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건넵니다. 사실 당시 김우중에게는 영국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느라 오랫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슬쩍 챙겨준 거였어요. 비행기표를 받은 김우중은 바로 영국으로 가지 않고 이참에
여행도 할 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거쳤다가 영국으로 가는 일정을 짭니다. 여자친구한테도 곧 갈 테니 로마에서 만나자며 기다려달라고 미리 연락을 했죠. 그런데 김우중의 여행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김우중은 출장을 간 것처럼 그곳에서 각 나라의 섬유 공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외 국가들의 기계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고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는데? 그리고 김우중은 한 나라에서 얻은 원단 샘플을 들고 다른 나라 공장에 가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행 도중 덜컥 맺은 계약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행 국가들을 다 돌았을 때는 한국 공장을 1년 내내 돌려도 모자랄 물량을 계약했어요. 김우중은 이 계약서를 들고 끝내 영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사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면서 여행을 보낸 직원이 글쎄 해외 각국에서 스스로 보통 혼자서 엄청난 양의 계약을 따온 거예요. 회사는 부랴부랴 계약한 섬유 제품을 만들어냈고 다시 필리핀과 태국 등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내 최초 섬유 제품 직수출 사례가 됐습니다. 김우중은 이렇게 6개월짜리 인턴으로 시작한 회사에서 6년 만에 초고속 임원으로 승진을 합니다. 물론 이때 사귄 여자친구랑은 결국 못 만나고 헤어졌죠. 시간이 흘러 김우중은 이 무역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이미 한번 사업을 경험해본 김우중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대도섬유 사장과 함께 자본금은 500만 원, 직원 5명으로 회사를 세웠는데요. 이게 바로 훗날 대우그룹 대우실업입니다. 회사명 대우는 대도섬유의 대와 김우중의 우를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우중은 회사를 만들자마자 동남아시아 를 돌며 직접 거래처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시 한국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를 따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한 거래처에서 계약이 성사됩니다. 근데 그 규모가 무려 30만 달러였어요. 1967년 당시 1인당 1년 국민소득이 약 150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매우 큰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대우 성장의 출발점이 됐고 창업 첫 해에만 무려 60만 달러 가까이 수출하며 엄청난 성과를 이룹니다. 이후 김우중은 한국 시장만으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더 큰 전략을 세웠어요. 세계로 나가야 한다. 세계 경영을 목표로 한 1969년 대우는 한국 기업 최초로 호주에 해외 지사를 세웁니다. 이후 아프리카와 동유럽, 중동, 동남아 등으로 빠르게 확장합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지 않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김우중은 오히려 그런 시장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쭉 성장해서 창업 5년 만에 5천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나라 전체 수출의 3%를 차지할 정도였어요. 이때쯤 김우중이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시간도 아까워해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 특히 비빔밥을 자주 먹었다고 하고요. 또 공항에서 환승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엄청 아까워했다고 해요. 김우중 회장은 1년 365일 중 200일가량을 해외 출장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잠도 거의 비행기에서 자면서 살았대요. 김우중 회장은 대우의 성공 비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우는 시간을 아끼는 대신 노력은 아끼지 않는다. 우리 회사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젊음과 시간이다. 성장한 대우는 1973년 본사 건물까지 세웁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여러분, 서울역에서 나가자마자 보이는 큰 갈색 건물 아시죠? 서울스퀘어. 그 건물이 바로 대우그룹의 본사였습니다. 엄청 큰 건물인데 건물을 세우고 얼마 만에 대우 직원들로 가득 찰 정도로 대우의 성장은 엄청났어요. 그리고 김우중은 본사 건물을 지으며 건설업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김우중은 이미 다른 기업 경쟁자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뚫지 못한 나라, 심지어 한국과 수교도 안 된 나라들을 찾아다녔어요. 당시 북한하고만 수교했던 수단에 임시 허가증까지 여러 번 발급받으면서 대통령 영빈관 건설 계약까지 따왔는데요. 이걸 계기로 대한민국이 수단과 수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김우중의 사업, 대우 건설은 아프리카 전역에 입소문이 퍼져서요. 1970년대 후반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도 진출을 합니다. 대우는 이곳에서 주택과 병원, 항만 같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리비아에서만 200여 건, 114억 달러 규모의 공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대우는 사막에서 거대한 건설 사업을 성공시키며 중앙아시아, 동유럽, 파키스탄 등등까지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알립니다. 그래서 한때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한국은 몰라도 대우는 안다. 이 정도까지 되니까 대우그룹이 해체된 이후에도 대우 출신 직원들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 대우맨이라는 점을 많이 활용했대요. 대우는 임직원들이 직접 영업을 뛰어다니는 걸로 유명했죠. 유능한 직원일수록 더 어려운 험지로 보내서 대우가 진출할 수 있도록 시켰다고 해요. 회장인 김우중도 항상 이 해외 개척에 직접 나섰는데요. 명절에도 가족이 아니라 해외에서 고생하는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대우는 중공업으로도 영역을 넓힙니다. 이 결정이 대우에게 큰 성공과 위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당시 정부의 요청으로 1976년 김우중은 디젤 엔진 제조사를 인수합니다. 이후 1978년에는 자동차 회사 세안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당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중 하나였던 미국의 GM과 함께 하는데요. 독립을 넘어 월드카를 표방하며 출시한 르망부터 국민차 티코, 마티즈 같은 인기 차종을 출시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됐습니다. 이후 GM과 갈라서면서 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세계 경영을 강조했고 유럽까지 파고들게 됩니다. 거기다 대한전선의 가전 분야도 인수해서 삼성과 럭키금성, 그러니까 지금의 LG에 이어 전자산업까지 뛰어들었는데요. 이때 대우가 내세웠던 키워드가 있어요. 들으시면 아마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탱크주의, 튼튼하고 오래가는 내구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우그룹의 성장에는 독특한 인연도 있었습니다. 김우중의 아버지 김용환은 교육자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학생 시절 그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인연 속에서 대우는 수출 확대 정책 속에서 빠르게 성장합니다. 1990년대 대우는 미국에서도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뉴욕 맨해튼에서 대형 주거 빌딩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때 파트너가 누군지 아세요?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인물,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대우는 시공을 맡고 트럼프는 개발을 맡았는데요. 김우중 회장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또 대우그룹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와 또 어떤 관계가 오갔을지 궁금해집니다. 1990년대 말이 되면서 대우그룹은 계열사 40여 개, 직원 30만 명을 가진 거대한 기업이 됩니다. 대한민국 재계 2위 기업, 회사를 세운 지 30년 만에 이룬 일이에요. 하지만 대우그룹의 거침없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1997년 IMF가 시작된 거죠. 당시 정부에서는 IMF가 제시한 조건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였지만 대우는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오히려 1998년 쌍용 자동차까지 인수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미 무너진 경제는 쉽게 돌아오기 힘들었죠. 수출이 주였던 대우그룹인데 은행에서도 기업 자금을 줄이고 정부의 회사채 제한도 강해졌어요. 뒤늦게 대우는 계열사를 매각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1999년 8월 대우그룹은 해체됩니다. 30년 동안 성장했던 거대한 기업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사 최대 기업 붕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대우 해체 이후 김우중은 해외로 떠났는데요. 2005년 한국으로 돌아와 재판에서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 18조 원의 어마어마한 추징금도 선고받았고요. 이후 특별 사면을 받아 나오긴 했지만 201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한 회로 다 담기엔 역대급으로 어려울 정도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 대우그룹 김우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김우중 회장이 왜 이렇게까지 직접 발벗고 나서고 일을 벌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김우중 회장이 시간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미래 세대였습니다. 어려운 사회 속에서 젊음을 보낸 김우중 회장은 이런 고난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아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무대
주역으로서 나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세대여야 한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무너진 재벌. 하지만 김우중이 남긴 말은 지금도 많은 기업가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야기였습니다.